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. 1조 달러 돌파한 미국의 신용카드 미상한 잔액,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 예고를 상징하는 그런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용카드 미상한 잔액도 많고, 학자금 대출 상한이 시작돼서 가처분 소득도 줄고, 안 좋은 지표가 많은데 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냐,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. 등락은 있습니다만 다우지수 올해 최고치 한번 기록을 했고요. 나스닥 11월에 많이 달렸고요. 최근에는 소형주 중심 러셀 2000 지수가 또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많은 지표를 단순히 명목 지표로 보기보다는 인플레 반영 지표, 또 가처분 소득 비교 지표, 이런 걸 이용하면서 객관성을 좀 높이려고 하잖아요. 이번에 그런 그래프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이게 신용카드 잔액 그래프인데요. 제일 위에 보이는 파란색이 명목 지표입니다. 이상한 잔액이 1조가 넘은 바로 그 그래프인데요. 명목으로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인 스케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비교를 위해서 2011년 1분기를 기준으로 모든 잔액을 표준화를 했어요. 그래서 옆에 수치가 이렇게 지수로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, 이 녹색 선은 뭐냐? 녹색 선은 인플레를 차감한 잔액, 그리고 결정적으로 빨간색, 이거는 가처분 소득 대비 잔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확실히 파란색을 보면은 굉장히 숫자 증가가 크죠.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하면은 20년 1분기 대비해서 18.2%가 높고요. 여기 최저점 21년 1분기랑 비교하면 34.8%가 높습니다. 근데 이거를 CPI 차감한 데이터, 인플레 반영 데이터 보면 사실은 지금은 거의 전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. 2020년 1분기랑 거의 비슷하죠. 빨간색, 가처분 소득 비교해서 보는 그래프로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봐도 20년 1분기보다 오히려 약간 작아요. 오히려 이 명목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월급도 덩달아 뻥튀기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게가 체감하는 신용카드 잔액은 물론 큰 금액입니다만 명목은 이렇게 큰데 단순히 명목으로 봤을 때보다는 가처분 소득으로 비교하면 충격이 덜한 것일 수 있다. 이런 점이 미국 경제 숨통이 끊어질 듯 보이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지수가 달려왔던 배경 중 하나가 분명히 될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미국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떡밥은 여러 조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이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초과저축, 이 초과저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쌓였던 초과저축이 이제 거의 소진됐다.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올 것이다. 이런 논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초과저축이 거의 마른 것은 맞느냐? 이거 관련해서 스테판 스탠리, 산탄데르 US 캐피탈 마켓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이것도 명목과 인플레를 고려한 게 좀 다른데요. 자, 명목적인 금액을 보니까 상위 1% 같은 경우는 19년 대비 오히려 51%나 늘었더라. 사실 이분들이야 뭐 금리 인상 득을 보는 분들일 수 있죠. 은행 예금 금리가 빵빵하면 지금 뭐 안전자산에만 넣어놔도 금리가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뭐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 조사에 따르면 이 하위 40%도 명목으로는 14%가 늘었어요. 하지만 인플레를 적용해 보면 좀 다릅니다. 하위 40% 집단의 유동자산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 기간과 비교해 1% 감소를 했더라. 이게 뭡니까? 그러니까 과거 대비 저축을 다 쓰고 오히려 그 뒤로 백한 거죠. 그러니까 초과저축이 씨가 말랐고 정부가 준 보다 더 썼다. 그러니까 앵꼬가 나고 기존 저축을 헐어쓰고 있다.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자, 하위 계층 초과저축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급격한 침체냐? 미국 경제 끝났네? 라고 보면 또 안 됩니다. 왜?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잖아요. 코로나 지원금은 일종의 보너스였고 보너스 이제 다 털어먹었고 아직 본진인 월급은 남아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비를 계속하거나 혹은 크게 줄일지는 미국 경제의 70% 차지하는 소비가 어떻게 될지는 뭐에 달렸다? 결국은 노동시장에 달렸다.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1년과 22년에는 노동자 임금이 인플레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4% 증가했다. 많이 늘어난 거죠. 내년에도 실질 소비 지출은 1%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지난번 전해드렸던 파월의 스펠반 칼리지에서 강연, 이때 파월도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죠. 초과저축은 줄고 있지만 실질 임금이 인플레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낮은 이상 경제가 쉽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. 소비가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뭘 주로 봐야 됩니까? 노동시장을 봐야 됩니다. 지금은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. 왜? 인플레는 이제 완연하게 디스인플레 구조로 넘어갔고 금리 인상도 이제 변수가 되긴 좀 힘들다. 금리 인하 쪽으로 포지션이 넘어갔다. 결국 핵심은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
할 만큼 돈을 벌어주느냐, 벌 수 있느냐, 직장에서 안 잘리고 계속 잘 버티느냐, 이게 핵심이다 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매일경제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실렸는데 바이든이 계속 잡잡잡만 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, 뭐 그런 기사인데 사실은 바이든이 계속 잡에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. 왜냐면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지금 GDP 나오 이런 거 보면은 데이터가 지금 꺾이고 있지만 또 미국 경제가 여러 어떤 의구심이 나오잖아요. 이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다. 정부 제출에 의존한 성장이다.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렇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의외로 탄탄함을 유지하는 이런 저력을 과시하는 이상 이 미국 경제의 힘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. 주식시장도 이런 상황이면 의외로 끈끈할 수 있다. 더 갈 수 있다. 물론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?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무너지는 패턴이 많이 나왔죠. 하지만 그 전까지 마지막 불꽃이 뻗어나가는 시나리오,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, 바구니 안에 넣어놔야 된다.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